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검사도예요. 딱 봐도 어려워요. 우리 이거 굳이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다 알 필요 없어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밀검사랑 서류 검사만 봐주세요. 결론만 먼저 말할게요. 초도 물량을 순 중량 100kg 이상 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해외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확실히 모르시면 저처럼 반성문 씁니다. 저도 잘못 알아서 한번 불려갔다 왔었는데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반성문이지 KC 인증 한번 어기면 벌금 세게 내거든요. 그리고 이리저리 불려 다녀야 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중국 사입하실 때는 인증만큼은 신경 써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최대한 간단하고 5분 내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저 처음 보신 분들도 이 영상만큼은 봐두시면 반드시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지사항을 조금 할게요.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틀린 게 있으면 제가 고정 댓글로 소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2부작입니다. 오늘은 기본 내용만 다룰 거고 2편에서는 실전으로 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럼 빠르게 핵심만 진행해 볼게요. 중국 사입할 때 인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식품위생법이 있고 두 번째가 안전인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식품위생은 물통이나 식기 등등 입에 닿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통관 시에 제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해야 통관이 완료가 되는데 이때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뭐를 표기해야 되냐라고 하면 식품의약안전처를 가보시면 거기에 다 법령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표시를 하라고 거기서 예시를 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라벨 작성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정답지를 원한다 식품의약안전처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증을 어떻게 받냐? 껌 인증이라 하는데 보통은 비용이 4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직접 먹거나 동물들이 직접 먹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100만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대행하시는 곳을 따로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운영하는 배대지 이용하시면 식검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사에서 알아서 연계를 할 수 있게 뚫어놨기 때문에 대행까지 부탁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인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발품을 다 팔았었어요.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이런저런 관세사에다 연락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냥 이렇게 연계해 놓으면은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편하잖아요. 참고로 저는 대행 서비스를 진짜 강추드리는 게 이거를 만약에 하려면 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대표자 위생교육 받고 신규 위생교육 수료증 이걸 받으셔야 돼요. 수입식품 영업 허가증 제조업체도 등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게 많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대행을 맡기잖아요. 거기서 다 안내를 해주세요. 뭐가 필요하다고 어떻게 하시라고 모든 걸 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가성비는 당연히 좋아요. 나중에 이제 문제 생겨서 반성문 쓰러 가르니 차라리 돈을 들이고 대행을 맡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려볼게요. 보통 닿는 부위마다 적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물통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본체, 뚜껑 안쪽, 뚜껑 이런 식으로 다 재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닿는 부위, 재질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단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합산해서 건 비용을 청구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검사도예요. 식검 인증을 하는 검사도인데 딱 봐도 헷갈려 보이지 않으세요? 딱 봐도 어려워요. 우리 이거 굳이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다 알 필요 없어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밀검사랑 서류 검사만 봐주세요. 결론만 먼저 말할게요. 초도 물량을 순 중량 100kg 이상 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원래는 이거를 들어올 때마다 정밀검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최초로 수입하는 걸 정밀검사, 그러니까 100kg 이상의 정밀검사를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간이검사라고 해서 검역비만 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순서대로 한번 다시 보세요. 서류 검사 다음에 왼쪽으로 빠지면서 바로 나오는 게 있죠.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고 이게 간이검사예요. 서류만 보고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간이검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내용을 20자로 요약을 해볼게요. 입에 닿는 거 초도 물량 100kg 이상 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인증은 대행에 맡기시고 문의는 식품의약안전처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식검은 이제 정리가 됐죠? 두 번째부터 문제인데 이해가 안 되시면 1배속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대행 맡기시면 돼요. 어린이용품 뺄게요. 그거 어차피 인증 받아야 되는 거 느낌적으로도 아시잖아요. 그거는 제외하고 얘기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큰 갈래로만 얘기 드릴게요. KC 인증이 종류가 많아요. 크게는 이 네 가지로 나뉘는데 안전인증 대상, 안전 확인 대상, 공급자 적합 확인 대상,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큰 맥락은 두 개입니다. 생활용품, 전기용품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KC 인증이 필요한지는 어디에다 물어보냐? 제품 안전 정보 센터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자, 어렵죠? 자, 정리를 할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빡센 거예요. 생활용품, 전기용품 제가 두 개로 나눴죠. 전기용품 쪽은 그냥 다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자파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용품 쪽은 그냥 어차피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2편에서 말씀드릴 건데 전기용품은요 관세사 측에 물어보면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파 인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파 인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2부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생활용품 쪽은 얘기가 근데 조금 달라요. 예외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전기준 준수예요. 이거는 자체 시험이에요. 이쪽은 KC 인증 마크나 성적서가 발급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마크가 없습니다. 주의사항만 부착하면 되는 필드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안전 스티커를 언제 붙이냐? 통관 이전에 붙이시면 돼요. 이쪽에 속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섬유 제품, 양탄자, 텐트, 빨래거리, 가죽 제품, 스테인리스 수세미, 물안경, 기타 등등등 이런 게 있어요. 침대, 매트리스 이런 거 포함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한번 그 집에 있는 거 한번 까보세요. 그러면 케어라벨 있어요. 어떻게 뭐 세탁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의료에서는 이걸 케어라벨이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세탁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솔직히 나머지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케어라벨 만드세요 하고 딱 던지잖아요.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배드지에서 보통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쓰는 거 나눠드리긴 했어요.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케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거에 대해서 포멀한 형태를 갖춰서 그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드리는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과제 중 하나예요. 결론적으로는 안전기준 준수 대상이 KC 레벨을 봉제해서 내용을 기재해야 된다 정도로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최소 포장 단위에 스티커 부착이나 다른 형태로 대체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제품도 그게 대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전편에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머지는 결국에는 KC 인증을 받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이 속하냐고 하면은 위험한 것들 있죠. 사다리, 킥보드 그런 게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용품 쪽은 거의 무조건 KC 인증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전지 같은 거는 보통 KC 인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자파는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면은 리튬 배터리 같은 거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주세요. 수은 건전지 있죠. LR44 그런 것들은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무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비싸고요. 무선 그 블루투스 기능 있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 300만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비싸서 케이스가 너무 다양합니다. 전자파는 거의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짧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할 거면 100kg 이상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낫고요. 생활용품 안전준수 대상은 케어라벨 또는 스티커로 대체를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C검은 최소 40만원 들고 먹는 거는 100, KC 인증은 2, 300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의치가 않으면은 보통은 최소 포장 단위에 스티커를 통해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품목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꼭 한번 관계당국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 드릴 것 같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사입할 때 알아야 될 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가능하면은 대행을 쓰시는 게 낫고요. 변호사나 세무사 등등 그 프로의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 돈 들이고 안전하게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거를 생길 때마다 다 전화해서 물어본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다양한 품목 한 20개라 쳐볼게요. 그 20개에 해당되는 걸 다 전화해서 물어본다? 그것만 해도 일이에요. 하나당 5분씩만 잡아도 100분이에요. 그래서 그 간격을 메꿔주는 게 저는 배대지인 것 같아요. 친절한 배대지를 쓰면은 좋은 점이 관세사분들한테 대략적인 인증을 물어볼 수 있어요.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 그럼 어떤 제품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 편한 배대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곳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아래쪽에 고정 댓글에다가 그런 배대지를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KC 인증을 직접 하는 거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거 안 해봤는데 2월 달에 제가 어린이 제품을 하나 직접 해볼 것 같아요. 전기 제품은 제가 옛날에 했었는데 그거는 대행으로 이제 맡겼던 거고, 직접 해보는 거 저도 안 해봤어요. 실제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한번 영상으로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길었네요 정말. 그래서 실전편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잘 준비해가지고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